좀 일찍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집에서 그 곡기를 채우고 온다고. 죄송합니다. 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성 산문집. 오늘은 38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람쥐는 작지만 결코 코끼리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주인숙 선생님부터 읽겠습니다. 주인숙, 박성욱, 배선숙, 김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람쥐는 작지만 결코 코끼리의 노예가 아니다. 저 토토리 같은 놈은 누구냐?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한 선배 시인이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저 밤톨 같은 놈? 20대 때 문단의 어느 모임에서 누가 저를 보고 한 말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 남한테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토리처럼 작지만 제법 똑똑하고 야무져 보인다.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토리만한 게 하는 지식이 좀 건방져 보인다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그러면 좀, 때마다 네. 읽어주세요. 그럴 때까지. 그럴 때마다 저는 도토리를 주식으로 삼는 다람쥐를 떠올리면서 다람쥐는 작지만 결코 코끼리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네, 난 도토리처럼 작지만 너희보다 더 좋은 신이 될 거야.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지만 그런 생각도 한 듯 싶습니다. 기암절벽에 사는 참나무는 한 알이 작은 도토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식구들과 먹으려고 바위 밑에 저장해 둔 도토리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룬 것입니다.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고산준령을 기어올라 겨우내 먹으려고 저장해 둔 작디 작은 한 알이 자시 큰 잣나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쓴 동화 다람쥐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 작가 건정생 선생님의 대표작 강아지똥을 읽기 전에 쓴 동화인데 강아지똥과 내용이 흡사해서 저 스스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섬진강가 참나무 아래에서 김용택 시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입에 도토리를 물고 참나무 위로 쭈르르 올라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김용택 시인이 다람쥐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모아둔 도토리에다가 가끔 똥을 넣는다. 그러면 도토리가 그 다람쥐 똥을 먹고 똥 속에서 자라 나중에 큰 참나무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다 해도 다람쥐는 주어진 자기 역할을 다 해내는 주체적 존재이지 코끼리의 노예가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큰 것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가 다람쥐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다람쥐도 코끼리처럼 등에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로마와 대왕에 싸우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산을 넘어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사람을 태우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각자 주어진 역할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일 뿐입니다. 권정생 선생의 동화 강아지똥에 보면 강아지똥은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이 태어났다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영양분 삼아 샛노랗게 피어난 민들레를 보고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에는 민들레 뿌리 속으로 스며들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남들이 아무리 도토리 같은 놈, 밤톨 같은 놈이라고 해도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도토리가 키워내는 참나무와 같은 존재를 생각합니다. 만일 도토리와 같은 존재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만 도토리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니, 맞나요? 네. 맞죠? 맞습니다. 건정생의 강아지똥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일 또한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카톨릭 수도에서는 수도자들이 수행 과정 중에
반드시 양탄자를 짜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자가 몇 달 동안 계속 양탄자를 짜고 있었다. 화제가 되는 일과 이 양탄자를 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자꾸 양탄자를 짜라는 것일까? 그는 양탄자를 짜면 짤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래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양탄자 짜는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고민과 불만은 점점 깊어져 양탄자를 한 자도 더 이상 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수도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제에게 찾아가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신부님, 양탄자를 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복음서를 더욱 정성껏 읽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지닌 고민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그를 보고 사제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짜고 있는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는 자신 짜고 있던 양탄자를 뒤집어 보았다. 아, 거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동안 뒷면을 보면서 양탄자를 짜느라고 그는 앞면의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네, 김혜지 선생님 거기 238쪽 맨 밑에 달라 거기 읽어주세요. 네, 지금 내 존재라는 양탄자를 짜고 있다면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짜인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뱃쌤 읽어주세요. 음, 뱃쌤? 더 읽어요? 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술을 놓은 천의 뒷면은 현재 고통을 무질서하게 얽혀 있지만 그 앞면은 화려한 실들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존재가 보잘것없다 생각되더라도 내 존재에 술을 놓은 뒷면만 보지 말고 앞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나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더라도 나 자신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람쥐만 하더라도 코끼리의 노예는 아닙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고 그러는데 결국 돌아서 보면 그 사람의 뒷면을 보면 똑같다는, 오히려 나보다도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더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람쥐 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저께 토요일 날 김삼덕 선생님도 여기 하셨었나? 안 하셨었나요? 했었죠. 아, 그죠? 그분이 이제 개업을 했거든. 또 했어요? 다람쥐 똥 말고? 커피 그 다람쥐 똥 커피숍을 그 가게 이름도 똥카페예요, 똥카페. 저기다 광주에다가 하셨거든요, 어제 오픈을.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야. 그 루아 커피가 비싸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보통 뭐 베트남 가서도 질 좋은 거는 한 잔에 뭐 2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 사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거를 가리킬 때 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누구네 아빠는 똥 퍼요. 그렇게 잘 풀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 노래? 누구네 아빠는 똥 퍼요. 그렇게 잘 풀 수가 없어요. 저만 네. 아나요? 세상에는 그러면서 이제 노래는 아닌데 똥까지 연결된 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빠 그러니까 그걸 비하한 거잖아. 누구 아빠가 옛날에 똥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똥 찌개. 뭐지? 찌개가 있었잖아요. 똥장군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비유한 거지. 뭐 냄새가 난다, 뭐 더럽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그 속에서 그 똥이
통 속에서 그걸 먹고 자라서 큰 나무들이 되잖아요. 어제 제가 하동을 갔다 오면서 그 느렁골인가? 뭐 그렇게 그 언덕이 있어. 되게 가파른 언덕인데 일부러 글로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여보 저렇게 길가에 난 그 매화나무는 새똥에서 났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밭이 아닌 길 옆에 한두 그루씩 뜨문뜨문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머리가 풀렸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똥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좀 있으면 산에 이제 삼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거는 그 벗지를 먹고 새가 날아가다 거기다 똥을 싸 가지고 그렇게 예쁜 그 벚나무가 됐겠죠. 그래서 그것도 근데 씨앗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걸 계속 자기가 씨앗으로 있으려고 하면 그냥 씨앗밖에 안 되는데 일단 썩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게 인제 싹이 트는 거잖아요. 자기를 버려야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통이잖아, 내가 썩는 것도. 그래서 뭐든지 다른 걸로 태어나려면 변신을 하려면 어떤 고통이 다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다람쥐가 됐든 새가 됐든 그 모아다가 똥을 싸서 또 해줘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숲에 또 일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네요. 음, 근데 똥이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양분을 저기 거름주고 이렇게 해야 나무들도 잘 자라고 음 그 뭐야 곡식이 아니라 그 뭐죠? 열매 맺는 거 그런 거 상추 같은 것도 심으면 다 거기다 거름 다 지잖아. 그러죠. 물론 이제 이게 독한 옛날에는 인분이 최고의 분이었지. 근데 지금은 더럽다고 그래서 저거 해서 그렇지. 옛날에 다 똥 부어 가서 키웠잖아요. 옛날에는 왜 똥도 자기 밭에 가서 넣었다잖아, 오줌이랑 똥도. 집에 와서 안 하고. 이렇게 냄새가 맞아요. 좋겠는데 그지? 옛날에 그래서 그 양반집 그 사랑방을 운영한 게 오줌 받으려고. 왜냐하면 오줌이 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어떤 양분을 직원들에게 주십니까? 더럽다고 똥을 안 주는 건 아니겠죠? 네, 똥은 오늘 안 주시고 거름을 주시겠지, 거름. 그러니까 발효 숙성시켜서 발효 숙성. 똥이 들어간 더럽다고 또 안 주고 또 요소나 이런 비료만 주는 건 아닌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지점 전체 출근이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지점장이 30살 남자친구인데 교회를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팀 미팅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보험을 넣은 보험이라는 단어를 넣고 감사 표현을 이제 돌아가면서 해볼까. 내 존재가 보험을 통해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그거를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지랄을 떨더라도 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잠깐 보험을 하실 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했냐면 그 30년 전 막 이럴 때는 보험 아줌마 그리고 막 그때 인식이 되게 무슨 그럼요, 뭐 예, 좀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실 반대하는 남편들도 많고 보험을 한다 하면. 근데 그때 그분은 나는 이 가정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보험을 체결할 때도 당신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는 당신을 도와줄 보험금 돈을 갖다 줄 나는 예, 수호천사다. 그 예, 마음을 그쵸. 가지고 보험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꿀리는 것도 없었고 나는 너의 가정을 도와줄 천사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좋은 즐겁다 말씀이에요. 하셨다고. 예, 지금 아이고. 이제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하는 거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좀 바꿔줄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뱃쌤이 이야기하는 그 보험 그 설계사처럼 진짜로 내 자신의 내 일에 이 일이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아니 무슨 지각하고 이런 게 무슨 문제가 그렇죠. 되겠어. 출근 안 할 수가 없지. 어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요즘에 우리 여기 회사가 이게 합쳐놓고 직원들이 한 40명이 국적거리고 차가 한 60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일찍 와가지고 어쨌든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차를 대려고 왔는데 여기 7시 15분에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벌써 우리 경리 여직원이 아니 그 이 택배 송장 뽑는 여직원이 벌써 팀장인데 출근했어요.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은 택배 송장이 뭐 1,000장, 2,000장 막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물류팀에서 택배에 쌓기 전에 송장을 그거를 추려가지고 줘야 된다고. 밤새 저기 주말에 들어온 거 그걸 갖다가 출력해서 해야 준비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 아침이 가장 빠른데 직원들은 일찍 안 나오는데 그 팀장은 항상 거의 1시간 전에 나와요. 여자분인데 나이도 좀 그 50대 중반쯤 됐는데 무진장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물론 이제 직원들도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나오는데 그분은 항상 보면 가까운데 그리고 원주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벌써 출근해 있는 거야. 아침에 월요일 날이라 일찍 오신 것 같아.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신다는데 그럼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나오신 거야? 여기 7시 정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직원들한테 용기를 불어주는 게 그거잖아. 오로지 돈만 보고 왔는데 돈이 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 책에 이 얘기 하잖아. 수도사가 그 한 수도자가 한 달 동안 계속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는 이가 이 양탄자를 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자꾸 양탄자를 짜라는 걸까? 무림의 고수 소림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물찌개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찌개 지는 게 중심 잡는 거는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큰 밑바닥의 기본이 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막 발표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인간 취급 안 하고 막 이렇게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나이가 든 사람들은 기업체에 뭐 전무도 있고 대표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막 깨이니까 이게 막 승질 나가지고 앞에서 막 승질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박사가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가지고 교수님 그러더라고. 박사가 된다는 게 공부만 잘하고 글만 잘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인성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혜지 소장님. 근데 시작부터 깨느냐, 좀 뭔가 좀, 그래도 준비를 시켜놓고 깨느냐, 이거는요, 무진장 달라요. 근데 한 번은 해야 돼. 거기에 그 지점장이 그럴 정도 되면 소장들이 나서서 그걸 해줘야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그 김혜희 소장이 리더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네. 우리 스마일리치도 그렇잖아요. 올해도 그대로 부위원장 하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그러면 거기는 뭐 평생 부위원장인 거예요? 아니, 내년에는 어, 위원장 하는 어, 거예요? 아하, 제 되는 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위원장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딱히 뭐라 해야 되나, 예, 같이 자기 혼자 있었던 사람이라서 도와줄 음,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음, 예. 성품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하길래, 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 올해가 다시 저거 선거예요. 음, 음, 4년 하니까. 다시 되면 뭐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 정년 퇴임하는 거죠. 그러네, 정년퇴임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인 선생님도 리더잖아요. 어떻게 됐든 직원들하고의 그런 어떤 그 노와 사의 관계에서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느 편만 들어서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제 위원장님은 그냥 안 하죠. 큰 거만 하고, 음, 어떤 거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죠. 현장에 있는 거는 다 이제는 제가 이제 그 저 노조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편하게 그래도 어, 노조일을 하고 있는 거다. 고맙다고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음. 워낙 다 오래된 사람들이고 하니까, 예, 알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 저는 선생님, 이제는 그거보다도 어쨌든 강사 자격 과정을 할 때, 우리 이제는 어쨌든 실버 강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자격증 따면 누구 말대로 자격증을 늘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앞에 가서 강사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어르신들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진짜 어떤 의무감을 갖고, 어르신들이 뭐 우울증이 있고, 어쨌든 건강도 안 좋고, 막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웃음을 주고, 운동을 시키고 해갖고,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사람, 강사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우리 딸도 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그냥 보험하는 그런 설계사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네가 보험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네가 해준 그걸로 인해서 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어쨌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살려주는 네가 그런 보험 설계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기를 엄마는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주거든요. 살리는 사람, 음, 그 가정에 촛불이 흐리게 꺼졌을 때 그 촛불을 살려주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어쨌든 여기서 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이제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이민규 교수님도 얘기했듯이만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 되듯이 항상 또 그것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웃음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웃어야 남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우승 강사님이고, 예, 이런 거는 아마 책을 읽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내면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뱃쌤은 지금 바깥에 태풍이 오나요? 그런 건 아닌데 밤에 불을 거의 낮춰놓고 지금 뭐지? 이 옷이 조금 이렇게 그 차가운 얇아. 느낌 나는 옷 있잖아. 등산복 외에 그걸 입었더니 추워요. 그래가지고 좀 뒤집어 썼습니다. 네, 콧물이 나길래. 네, 맞아요. 건강 조심해야 돼요. 요새 그 감기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정성덕 선생님,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죄송해요. 잠들어 버렸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 피곤할 땐 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네. 베트남 이제 같이 뭐지? 무슨 좀 사업차 네. 뭐 해보려고 갔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음,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네네. 네, 사업을 그러고 하신대요, 또 우리 성도 선생님.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또 그 시간이 없는데, 아까 박사 이제 프로포즈 이전에 끝나서 했는데 새로운 주제를 한다고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하고 베트남 가고 또 날짜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비행기가 또 조금 연기돼가지고 못한다 했는데 또 그 바람이 편서풍이 잘 불어줬는가 좀 빨리 도착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공항에서 그냥 어찌됐든 대충이라도 발표를 하자 그냥 음. 해가지고 찐빵 까지고 그, 그러고 어 그냥 그랬어요. 그거 내 잘못이긴 하는데 그걸 상황 다 이야기하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분이 가는 건 괜찮은데, 지도 교수가 아주 그 뭐죠? 엄청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제도 바꾸고 또 자기가 음, 해준 거 안 하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걸 해가지고 미운털이 엄청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다가 집에 와서 또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 교수가 그러니까는 저도 은근히 제 잘못은 순면하시겠구만. 있지만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음, 이런 데 해주고 했는데 더 많이 그냥 뭐 해서 이제 저번에 보내준 거 자기가 안 봐놓고는 안 보내줘갖고 오늘 아침에서 받았느니 뭐 하느니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저랬다 다른 물들도 미리 알아놔야 돼 막 이래가지고 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피곤했는가 듣다가 그냥 엎드려서 잤는데 시간이 그렇게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 수도사가 그 뒤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부님 양탄자를 짜는 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복음서를 더욱 정성껏 기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니까 수도사가 아니 저기 신부님이 여보시오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보시오.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그 힘듦이 이거를 위해서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의 수고와 그 힘듦이 그런 또 멋진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멋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직원들하고 감사하다가 갑작스레 한 방 조져가지고 두 놈이 자빠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도 그런데 그 자빠짐이 또 다른 일으킴이 돼서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해 나가지 않을.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 아프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아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프다고 요즘에 제가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프다고 그걸 안 하면 결국은 속어서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아픔을 이겨내야 또 멋진 그리고 아그작아그작 또 씹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처럼 아마 혜지 소장님이 속으로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 그런 생각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짤 때 속에서 막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할까?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앞면에 그 짜는 시를 짤 때는 그게 안 보이니까 투덜거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인 선생님, 배샘, 우리 이미옥 선생님 이제 켜우돼 가지고 못 나오셨잖아요. 아침에 숙제하느냐고. 근데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그 열심히 이게 저는 항상 그래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조금 대충 근성근성 하는데 정성이 보이면 돼. 완벽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번 학기에도 지금 제가 채점해야 되는 애들이 한 150명 되거든요. 155명인가 되는데 걔네들 과제 채점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론한 거 채점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채점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내용도 당연히 보지만 제가 학기 중에 아이들 평가할 때 내용보다 가장 먼저 본 게 이 아이의 정성이에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실제로 그 마음이 느껴져요. 딱 책도 그렇잖아요. 책 딱 마음에 드는 거는 가슴 탁 때리는데 남들은 뭐 별거 아니라는 내 가슴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레포트 쓴 거를 보면 그런 게 확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그 느껴지는 거는 감동을 주는 거는 저는 점수를 더 줘요. 왜? 점수는 교수의 재량이에요. 네,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저 지금 네, 사진 찍고요. 나가야 돼서. 네, 51분이네요. 네,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네, 어디 갔죠? 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땠던 선생님 아까 안 나왔나요?
잠깐 다시 한번 찍을게요. 최성균 선생님 나오셨네. 네, 한번 찍겠습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셋. 선생님. 네, 어쨌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선영 선생님. 네, 네. 선생님 걸어가고 계셔요? 한마디 들으셔요? 누구요? 최성현 선생님. 최세긴 지금 선생님 걸어가. 네, 걷고 계셔요, 지금. 벌써 버스 내리셨어요? 버스 내리셨어요. 네,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네. 버스 내려서 걸어가고 있고, 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막 약 먹고, 근데 약을 먹으니까 낫는 게 아니라 더 약에 취해가지고 약에 정신을 취해서. 못 차는 것 같아서 계속 잠만 자고 어제도 했는데, 예, 이제 심하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는 또, 예, 컨디션 회복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좋은 얘기 들으면서 출근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화면이 꺼져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는 벚꽃이 다 피었나요? 아니요, 아직 다 피진 않았고, 그 햇볕 딱 비치는 데는 뭐 한두 그루 피고, 아직 완전히 핀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다 안 폈군요. 우리 네. 어제 어디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활짝 폈던데? 어디였죠? 천안이에요, 천안. 천안에 벚꽃이 핀 게 아니라 천안에 이제 매화가 활짝 폈어요, 천안에. 예, 벚꽃은 아니고요. 벚꽃은 아직 핀 데가 없고. 벚꽃이 어디서 폈던데? 어디 갔다 왔 그게 벚꽃인지 살구꽃인지 하여간 조금 벚꽃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살구꽃도 이 시기에 피거든요. 해놓고서 몰라요. 어떻게 예, 생겼는지. 살구꽃이 비슷해요. 나무도 분홍, 비슷하고, 분홍, 열매도 분홍, 비슷하고. 조금 더 분홍색기가 있어요, 꽃에. 네, 하여간 우리 김민욱 선생님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네, 엄청 피곤해 하셔서 진짜. 그러니까요. 준비하시나 봐. 다들 일정이 엄청나게 빡세게 다들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저도 지금 뭐 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는데 이번 주는 진짜 정신없이 살아야 잘 마무리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 오늘 자신을 사랑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일 또한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오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네, 모두 그렇게 하면서, 기원합니다. 사랑해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네. 나를 쓰고, 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네, 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토요일 날 생단합이 대문을 못 닫아서 아직도 열려 있거든요. 예, 토요일 대문. 이 아침에 저희들 에너지도 주고 웃음도 주고 좀 해주시고 한번 이 아침에 우리 혜지 소장님 아무리 조져도 직원들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내일부터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 대리점의 모든 직원들이 이 소장님의 그 또 팀원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지점장님이 그쵸 젊은 지점장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지점장이 힘을 얻고 또 멋지게 이렇게 일궈낼 수 있도록 우리 힘 좀 한번 주십시오. 뭐 아니 아까 저 다른 건 갑자기 뭐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배선수 선생님이 있지만 호떡이 생각이 났거든요. 호떡. 호떡이 이제는 그 애기 호떡과 엄마 호떡이 있는데 애기 호떡이 막 뜨거운 데서 익고 있으니까 막 엄마는 그래도 이제 연륜이 있어갖고 잘 참을 수 있는데 애기 호떡은 이제 못 참으니까 엄마 뜨거워 막 이랬더니 엄마가 애기 호떡 그때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배선 선생님 호떡 선생님이니까 잘 알겠네. 글쎄요, 뜨거워야 호떡이 된다고 그랬을까? 뜨거운 걸 견뎌야 호떡이 된다. 호떡 하면서, 애기가 그 오두방정을 떨면서 뜨겁다고 막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야 뒤집어. 이거가 생각나는데, 목욕탕에서 하면 뒤집어야 되잖아. 뒤집으면 안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뭐 짜증나고 뭐 힘든 일 있을 때 우리 이민규 교수님이 관점을 바꾸라는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 쉽게 풀릴 거예요. 여기서도 양탄자도 양탄자를 앞면만 보지 말고 뒤집듯이. 뒷면을 아니, 뒷면만 보지 말고 앞면도 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짜증나고 할 때는 맨 한번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아, 뒤집으면서 관점을 오늘 바꿔보면서 그러시면 사시는 것도 되겠네. 좋을 그 거예요. 회의 딱 끝나고 힘들지? 뒤집어. 뒤집어. 네, 그러니까 그런, 애기 어떡과 엄마 어떡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게요. 힘들 때는 한번 뒤집어 봐.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런 게 새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아, 정말 저는 이런 게 감사해요. 아침에 우리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근데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또 멋지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직원들 이렇게 출근하는 거 보니까 이제 8시 반 시작인데 8시가 안 됐는데 다 출근하고 있어.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그리고 혜지 소장님 내일 아침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정말 이 시간표대로 감사하고 조지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지 내일 아침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